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철학자 정태문입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유시민 작가의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가 되겠습니다. 네, 이 책은 우리 집사람이 구입을 했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유시민 빠입니다. 근데 구입을 해놓고 몇 장을 읽더만 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전 생각 끝나고 해서 제가 읽었는데요, 농담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유시민 선생이 한 50대 정도부터 과학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 40대 말 정도부터 과학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에 대한 어떤 시각, 관점, 뭐 그런 것도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과학적 사실들에 대한 인문학적인 그런 소외를 갖다 이렇게 좀 토로한 부분에서는 많이 동의도 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예를 들었듯이 문과 난자의 과학 공부인데, 물론 이제 과학을 문과 사람들에게 소개한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아주 유익한 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평소에 과학책을 읽지 않았던 분은 여전히 이 책 또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죠. 네,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했지만,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과학의 범위를 갖다가 전체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다루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겠다. 그렇지만 또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이 책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규정하면 좋을까, 그것은 이제 유시민 작가 본인이 후기, 책 마지막 부분에 후기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제일 마지막 후기 제일 마지막이에요. 네, 과학에 관한 인문학 잡담을 마친다. 과학에 관한 인문학 잡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요 대목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책을 갖다가 잘 설명하는 그런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책의 취지는 문과 남자인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과학책을 읽어보고 느낀 바가 있는 걸 갖다가 이제 문과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죠. 내가 과학책을 읽어봤는데 문과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새로운 시각, 또 문과가 관심받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설명, 그리고 또 문과가 관심 있는 부분에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런 토대로서 굉장히 영양분 있는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다, 사실을 담고 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뭐 나름대로 아주 재미있고 잘 쓴 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책은 이제 유시민 선생이 과학책을 읽어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여러 분과에 대한 갖다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는 부분도 있고, 설명해 주는 부분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과학적 사실을 갖다가 인문학자의 입장에서, 문과 남자의 입장에서 그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재밌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굳이까지는 아니지만 권할 만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그러면 이제 이 책의 구성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좀 보면요, 먼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럴 법한 이야기와 확실한 진리, 그러니까 인문학과 과학을 중심으로 비교하면서 이제 그런 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는 뭐냐 그러면, 인문학과 과학이 어떻게 다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럴 법한 이야기와 확실한 진리, 요 소제목이 이 인문학과 과학을 갖다가 유시민 작가의 입장에서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학은 그럴 법한 이야기를 하는 학문이고, 그 다음에 과학은
확실한 진리를 한다. 근데 여기서 뭐 많은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따가 좀 다루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는 뭐냐면 난 무엇인가, 뇌과학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또 안에 구체적으로 이제 뇌과학 부분을 설명해 주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인문학적인 질문의 가장 우리 큰 대표적인 게 나는 누구인가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런 질문을 던지면 우리가 좀 헤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시민 작가가 이 나는 무엇인가 뇌과학에서 이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기본적인 관점이 뭐냐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나 자신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물질적 토대로서의 우리 브레인, 생물학적 토대, 물질적 토대로서의 브레인, 이게 과연 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그걸 먼저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 토대로서의 브레인을 공부하면 보다 더 나는 누구인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 장을 갖다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생물학이죠. 예,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다윈 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전자 이론 뭐 그런 것도 이타적 행위고 그런 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주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생물들이 공동조상에서 유래됐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어쩌면 아주 쉬우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면서 생물학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많은 형이사학적인 관계라든지 종교적이라든지 모든 관념에서 우리가 거기서도 물질적 토대뿐만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서 이 생물과 우리 인간 사회와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것으로 복잡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네, 이거는 이제 화학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이만이 얘기했나요? 이 세상이 마지막 멸망하는 날 하나의 명제를 남긴다 그러면 뭔가 모든 것은 원소로 이루어졌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원소 이런 거 있잖아요. 화학, 이 화학 세계, 물질 세계에 대한 그 화학의 알므로서 어떻게 우리가 보다 더 풍성한 인문학적인 통찰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제 그 원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거기서 가장 또 일상생활에는 그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그 일상생활에서는 전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전자가 떨어지고 붙고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서 이런 물질 세계가 조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근데 원자 핵은 뭔가 좀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원자 핵이죠. 핵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원자 핵의 핵분열에 의해서 이 세계가 조성이 됐고, 더 나아가서 빅뱅 이후에 모든 것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 그런 걸 다루고 있고요. 또 자세한 건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장은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네. 여기 또 이제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빅뱅 이론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우리는 별에서 왔죠. 네, 그 초신 폭발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아예 이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엔트로피에 관한 거라든지 모든 무질서도가 우리가 점점 높아지는 경우로 우리가 모든 것을 그걸로 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거라든지, 결국 이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국 빅뱅에서부터 별로부터 해서 왔고, 그런 물질적 토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인간이라는 종으로 호모사피엔스로 진화되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6장에서는 수학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의 언어인가 천재들의 노래인가. 예, 이 소제목의 우주의 언어인가 천재들의 언어인가, 이건 뭐냐 그러면 이 수학이라는 법칙, 수학이라는 것이 과연 우주의 언어인가? 그러니까 그냥 우주를 구성하는 하나의 이미 존재하는 그런 언어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그런 언어인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라도 우리가 우주의 언어를 발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언어를 발견하는 것인가, 수학이라는 것이. 아니면
하나의 어떤 논리적 체계로서 인간이 논리화시켜서 그걸 갖다가 발전시켜 나가고 그 논리를 통해서 논리를 추구해서 뭔가 보다 고차원적인 수학적 논리를 갖다 만들어가는 그런 것인가. 그래서 천재들의 놀이터인가. 천재들만이 그런 논리적 추론과 논리적 지향을 통해서 그런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갖다 얘기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뇌과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은 제가 좀 거의 특히 뇌과학, 생물학은 거의 100%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화학과 물리학은 한 70, 80%는 이해할 수 있는데, 유시민 선생이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요, 수학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뭐 한 10%도 이해 못하는, 그러니까 제가 읽은 책도 많이 부족하고요. 수학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읽은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직접적인 수학자에 관한 그런 책들요, 아니면 수학 자체에 대한 책들은. 그래서 이 부분 좀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1장을 갖다가 살펴보니, 1장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문학과 과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뜻한 이야기와 확실한 진리,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하는데, 유 작가가 첫 번째로 거론하고 있는 게 파인만이 얘기한 그만한 바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냐 그러면, 파인만이 어떤 회의에 참석했는데 학문적 토론을 하는, 학계적 토의를 하니까 다른 분과 학문들이 모여서 하는데, 특히 인문학자들이 서로 막 이해 안 되는, 아이고 시끄럽네요. 서로 이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전혀 그러니까 무미건조한 그런 소리를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자기들이 물질적 토대로서의 과학적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마치 자기들이 세상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그런 허무맹랑한, 자기가 보기에 그런 식의 논리를 편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한 바보라고 이제 파인만이 얘기한 걸 갖다가 인용하면서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자기가 과학책을 이제 읽어 보니까, 자기가 바로 그 파인만이 얘기한 그만한 바보였다는 사실을 갖다가, 과학적 사실을 모르고 자기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라든지 세상을 다 어느 정도 다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과학책을 읽어보고 본인이 그만한 바보였다가 깨닫게 했다는 걸 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과학적인 사실과 우리가 과학을 좀 공부하면 더 풍성하고 더 괜찮은 삶을 살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인문학과 과학을 걸을 법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확실한 진리로 나눴잖아요. 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부분도 약간 이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인문학과 과학은 기본적인 관심 주제가 다르고요. 인문학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사람, 사회가 만든 이런 조직, 인간 사회를 갖다 기본적으로 많이 탐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과학은 물질적 토대로서의 어떤 그 세계를 많이 탐구하죠. 물론 지금 현재는 뇌과학이나 생물학에서는 인간의 물리적 토대를 탐구하지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인문학은 인간의 어떤 그런 정신의 관념적 세계라 그럴지, 가치의 세계, 이런 걸 많이 탐구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걸 접근하는 학문의 방법도 다르게 되겠죠. 과학은 확실한 물질적 토대를 검토해 가지고 물질적 그 검증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만이 나름대로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0%짜리가 꼭 100%는 아니지만 100%에 가까운 그런 진리가 많죠. 근데 인문학은 그게 아니죠. 확률적 통계가 많다 보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인문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자유와 평등, 아니면 뭐 등등,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설정할 때 그게 100%짜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확률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갖다가 그렇게 많이 추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평등을 더 추구할 수 있고, 그래서 정치적인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일괄적으로 뭐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 100 틀린 것이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틀린 것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제가 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인데, 여기 책에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을 한 사람이
과학으로 이렇게 좀 과학을 공부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근데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인문학을 나중에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저는 수학이라는 언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수학을 하지 않으면 인문학을 쪽에가 수학에 별 소요가 없으면 과학으로 당연히 안 갔겠지만 나이가 들었어도 과학으로 가기가 힘들죠. 다시 뭐 미적분을 외워가지고 과학적 세계를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확률적으로도요. 또 실제로도 그렇고요. 제 경우도 그렇고요. 근데 과학을 공부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과학적 그런 그 수학적 언어를 좀 이해하다가 인문학은 이나저나 이제 우리가 일상 언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약간의 조금 고차원적 언어도 개념도 사용하지만 그걸로 이해하기에는 비교적 쉽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과학과 인문학의 또 차이가 있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유 선생의 기본 입장은 뭐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인문학자들도 과학적 사실을 갖다가 좀 알아서 과학 공부를 좀 해서 보다 더 인문학을 더 풍성하게 하고 인문학적 진리를 갖다 보다 더 구체화시키고 그런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도 문과 여러분 과학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인문학과 과학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거의 100% 동의를 하고요. 근데 약간의 이제 저도 어떤 그 지적은 아니고 약간의 다른 견해도 아니지만 좀 보충을 한다면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물론 이제 우리가 그 과학적 커뮤니케이터들이 이제 과학 공부하시는 그 중에서 우리가 뭐 코스모스의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일상 언어로 아니면 인문학적 언어로 과학을 잘 좀 설명하신 그런 과학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라면 너무한가요? 좀 어떤 과학자들은 너무 이런 그 일반적인 일상 언어와 인문학적 언어에 너무 좀 속된 말로 무식해 가지고 설명하는데 저걸 왜 저렇게 설명하지 답답한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일상 언어와 인문학적인 교양을 좀 익혀서 그걸 갖다가 조금 비유적으로 아니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넓게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충분히 과학적인 지식들 갖다가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문학과 문과생들에게 충분히 그런 그 훌륭한 과학적 그 성과들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다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학자도 그런 일상 언어와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데 좀 매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이거를 마치고 이제 요번에 좀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는 2장 뇌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ye now.